그래서 여기에 나아가는 부분들이 영양소랑 같이 또 연결해서 있어서 좀 도움이 더 되시지 않을까 싶고, 지난번 첫 강의 때 했던 게 저희가 세포들이 재생하고 그게 증대되고 나중에 퇴화되고 그걸로 질병으로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25세 이때까지 분열하고 0이라서 있네요. 분열하고 증식하는 이 부분이 멈추는 기간이 25세까지 되는 게 뇌세포랑 안구세포랑 심장 근육세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위주로 그때 1강 때 받고, 25세 이후로는 분열되고 증식되는 게 노화되고 퇴화되고 질병돼서 이 관련된 양자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지난주에 살펴봤었고, 지지난주죠. 그러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관리하고 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또한 우리나라의 질병 사망 순위가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근경색, 뇌경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되고 증식되고 나중에 퇴화되는 이 과정에서 심근경색과 뇌경색이 많이 혈관 질환 관리가 중요해진 것도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는 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제품으로서 우리가 혈관에는 심장혈이 있잖아요. 그리고 뇌혈관이 있고 거기 양자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하다고 하면 뇌에 DHA라고 하는 뇌의 50%의 구성 물질인 지방산이 오메가3가 DHA가 풍부한 오메가3와 그리고 콜라겐, 예, 그리고 코큐텐, 예, 이 영양소를 대부분 좀 챙겨 드시는 거를 권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강에 있어서는 2주 이제 이 강에 있어서는 생활 습관의 관계성을 가지고 양자 측정으로 좀 보실 수 있는 건데, 앞서 보셨듯이 혈관계 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PPT를 제가 사이즈를 좀 바꿨더니 제가 이제 작업해 놓은 게 쪼그라들면서 글씨가 이렇게 좀 켜요.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보정할게요. 그래서 그거 할 시간이 없어서 못 봤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제 소비자분 중 보시면은 이분들이 혈액 점도들을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죠. 예, 근데 아시겠지만 그분이 이제 어, 이렇게 혈액 점도가 올라가 있는데 약을 드시는 분들, 고지혈이나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점도성이 거의 정상으로 나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선 약을 먹는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 습관을 물어보시는 거죠. 문진할 수 있는 우리 내용들을 좀 봐드리면 처음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물을 잘 안 마시는 사람이 혈액 점도인데 그분이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물을 잘 안 드신다라는 걸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혈액이 탁하고 끈끈해져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정상치 않아서도 여기 이제 48에서 65 사이인데 60에서 65 정도까지 이제 그 정상범위 끄트머리에 달려 있다고 하면 그것도 탁해지고 있고 끈끈적거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먹는 습관에 보시면 물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많이 이뇨작용을 조금 증가시키는 카페인 음료를 먹고 있거나 녹차를 많이 마시거나, 그분들이 인스턴트를 많이 먹으면 수분을 많이 땡겨 하겠죠. 나트륨이 많다 보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혈액 점도가 끈적거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물은 얼마나 먹어야 돼요? 내 몸무게에 곱하기 3. 네, 30cc를 더 먹는다 생각하시면 70이면 2.1리터 정도.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물 먹는 게 약 먹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신 분은요, 물 먹으면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신 분 있어요. 그럼 죽는다고, 정말 물 안 먹으면 죽는다고. 아주 돈 안 드는 일이지만 그런 거에 되게 문제를 좀 약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작은 루틴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아침에 500을 물을 같이 먹기라던가 500을 해결하는 그 습관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500을 먹는 게 아니라 아침에 물 먹기. 예, 이런 식으로도 좀 하시다 보면 조금씩 더 늘어가는 것 같고요. 여기에 이 점도성을 가지고도 볼 수 있는 게 비타민 6, 9, 12를 분석하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그게 이제 쪼개지면서 메티온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될 때 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중간 대사 물질이 나오죠. 호모시스텐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얘가 혈관 내벽을 두껍게 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를 차단해 주는 게 6, 9, 12 비타민 B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군 하면은 대사에 관여되는 것도 있고 신경에 관여되는 것도 있지만 혈관에 관여되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데 6, 9, 12가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환원을 해서 우리 몸에 독작용을 해독하는 기능이라던가 다시 메티오닌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그 역할을 해서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주는 역할들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는데 이런 게 부족했을 때도 혈액이 점도가 좀 끈적거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이쪽에 이 세 가지가 다 빠지는 경우는 좀 적은 것 같고요. 아까 물 먹는 습관에서 좀 많이 기여를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제 소비자분인데 고혈압 약을 드세요.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데 보시면 이제 더블 X를 그러니까 반을 드세요. 하루에 한 번 정도 드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 괜찮은데 비타민 6이 B6이 빠져나가는 게 약간이 경미하게 보이는 이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혈액을 좀 끈적거리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역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예. 아까 여기도 제가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제 소비자분 중에서도 이분 같은 게 정상으로 나오시죠. 근데 물은 되게 부족하게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물 먹는 습관, 물을 잘 안 먹게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은요. 그래서 물 먹는 습관이 되게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었고, 예,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혈액이 끈적거려주는 방법 중에서 칼슘 유실량이 또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카페인에 대한 성분, 카페인,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햄은 50배를 칼슘을 필요로 하고요. 콜라는 13배, 예, 13배 정도의 칼슘을 필요로 합니다. 인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칼슘을 많이 빼가게 되고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양자 측정을 하면 거기에 보면은 중금속 부분에 있어서 납이랑 수은이랑 카드뮴이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게 공기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 몸에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들. 그래서 칼슘을 버려주고 얘를 버려주는 부분도 칼슘이 한다는 거죠. 납에 대해서. 그래서 납 기운이 좀 높아지면 공기청정기 쓰는 것도 맞고 칼슘을 좀 더 많이 복용을 하면 그런 거를 버려주는 역할들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칼슘이 많이 유실되는. 근데 이거 안에서도 칼슘에 보면 골밀도 안에서요. 칼슘 그 부분에 보면 뼈 밀도 거기에 보면 골밀도에서 빼가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칼슘을 평상시에 보충을 잘 하시는 분들은 뼈에서 빼지는 않는데 혈액에서 있는 우리가 1%의 신경에 관여되는 신경과 근육에 관련되는 칼슘을 자꾸 빼가다 보면 빼가는 상태가 돼 있는 걸 보시면 그분은 산성 체질로 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거기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칼슘 많이 빠져나오고 많이 쓰이고 있는 분은 혈액의 산성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피가 끈적거려지고 염증이 잘 유발될 수 있는 몸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물이 많이 부족하신 김수현님이나 이은미님 이분 같은 경우들도 칼슘이 많이 부족하죠. 미량 원소에서 보시면은 예. 그래서 혈액 점도가 정상 범위일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에서 65, 이에 있다면 점검해 보아야 될 게 물은 잘 먹는지, 인스턴트나 커피를 좀 많이 먹거나, 어른들은 사실 과자 같은 것보다도 커피를 좀 많이 먹거나, 예, 아니면 또 상대적으로 또 인스턴트를 많이 드시는 외식을 많이 하는 분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비타민 B군이 많이 소진되고 있다면 혈액이 또 끈적거릴 수 있다. 6, 92, 예, 그리고 칼슘, 아까 이건 음식으로 기원했을 때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는 걸 봤을 때 인서트 식품을 많이 먹는 것도 또 역추적해서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건강 습관에 있어서, 생활 습관에 있어서 좋은 소금 먹는 습관을 분석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외식 문화로 정말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외식을 하게 되거나 지금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점심을 바깥에서 항상 먹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꽃소금, 맛소금, 나는 안 먹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기원돼서 먹는 그 식당에서는 맛소금들을 많이 쓰죠. 그러다 보면은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이 염화나트륨을 많이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트륨 농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얘가 올라간다는 건요 심장 박동수가 당연히 또 증가하게 됩니다. 수분을 많이 땡겨하면서 혈액이 끈적거려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되고 고혈압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어서 좋은 소금을 먹는지 그렇다는 건 좋은 소금으로 최근에 제가 이제 한 동생 양자 측정을 했는데 나트륨 성분이 그러니까 칼륨 그 미량 원소에 보면 칼륨 농도가 떨어져 있다는 거는 나트륨이 많다라고 보는 건 아시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칼륨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얘네 둘도 기량작용을 해요. 칼륨과 나트륨이. 그래서 칼륨을 잡아주는 게 칼륨을 잡아주는 게 나트륨인데
칼륨이 많이 부족하면 나트륨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는 부분이라서 저희 암에 송화소금을 권해드려서 차처럼 마시게끔 제가 권했더니 이 나트륨이 올라가더라고요. 칼륨이 올라가서 나트륨 염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걸 또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소금, 그리고 또 중금속을 제거한 좋은 소금을 먹으면 걔가 칼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량 원소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미량 원소에 보면 칼륨 농도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많이 부족해져 있다. 그런 건 몸 안에 나트륨이 많다는 뜻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트륨이 많아지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이 상승할 수 있고, 고혈압, 혈관 손상을 입힐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소금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분들 보시면, 한 분은 칼륨이 농도가 정상으로 나오고, 여기 있는 사장님 같은 경우는 또 칼륨이 많이 떨어지니까 나트륨이 많이 높게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금도 좀 권해주시면 되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전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습관 중에서 보면은, 고혈압이 올 수 있는 게 경추 2번이 틀어져도 고혈압이 올 수 있다고 거기 14페이지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경동맥, 이쪽에 이제 올라가는 경동맥 목에 위치해 있는 그 부분에서 동맥이 심장에서 출발해서 나온 혈액을 뇌로 공급해주는 혈관인데 거기가 막히면서 경동맥이 막히면서 그래서 왜 붓는 분도 있지 혈관이 붓고 꽈리를 틀고 예, 이렇게 올라가는 이 경동맥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지럼이나 약간 뇌졸중 이런 것들이 이제 올 수 있는데 경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뇌졸중, 심근경색, 언어장애, 신체마비, 협심증, 시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틀어지지 않게끔 혈관을 누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그리고 이랬을 때는 이제 자세 교정이 손발 스트레칭이나 기공체조 이런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작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씹는 거. 이거는 이제 위에 들어가 보시면 위에 효소 있죠. 위장 효소 분비가 많은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분이 잘 나오는 효소 분비가 잘 안 되고 있다면 급하게 드시는 분, 빨리 드시는 분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음식을 먹게 돼서 이거를 우리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게 두 군데서 하는데요. 췌장과 그리고 침으로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침을 해야 췌장에 무리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씹어서 계속 씹으면 침이 버무리가 되잖아요. 음식과. 그러면서 그걸 분해하는데 분해 효소가 입에서 나오는 게 푸티알린과 췌장에서 아밀라제. 이 푸티알린이 이제 탄수화물 분해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서 효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이제 흡수할 수 있게끔 하는데 얘가 췌장에 무리를 안 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 잘 씹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오는 게 이 첫 번째고. 그래서 요즘 먹방 하시는 거 보면 그냥 목으로 넣어주잖아요. 입에서 씹지 않고. 그래서, 야, 이거 뭐, 원래 선천적으로 건강한, 장부가 다른가? 할 정도로 그냥 입으로 밀어넣는데 저 사람의 위는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 가끔 하거든요. 소화 기능들이. 예, 그래서 소화불량이라는 게 잘 씹지 않았을 때. 그래서 첫 번째 돈 안 들이는 것 중에 하나는 잘 씹게끔 하는 거. 예, 근데 직업적으로, 지금 일하는 현장에서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시간 쫓기는 사람들이 많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성격적으로 또 나오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급하게 먹다 보면 소화가 잘 안 되면요.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위 기능들이 무리가 가겠죠. 그러면서 위가 늘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제대로 소화가 안 되면 거기에 이제 염증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궤양이 생기고 이렇게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씹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잘 씹지 않으면 연동 운동이 잘 안 돼요. 운동이 안 되면 더부룩하다. 아침에 먹었는데 저녁이 될 때까지도 그냥 얹혀 있는 거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다. 그 소화가 안 된다는 거는 그냥 그 안에서 썩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부패된다는 거죠. 발효가 아닌 부패. 그럼 가스가 발생을 할 수 있고 더부룩하고 뭔가 얹힌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리하게 또 소화 효소들을 많이 쓰게 되면서 흡수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잘 체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도 소금, 우리 그 양자 강의 이제 김일사님도 듣고 허정원 사님도 들으셨겠지만 송화소금을 되게 많이 극찬을 해요. 소금이 흡수를 돕게끔 한다. 그래서 따뜻하게 소금차 이제 드셔보신 분도 있겠지만 종이컵에다 한 꼬집 정도에서 따뜻하게 소금차를 드시면 일반 비싼 소금 이런 거 되게 짜요. 근데 아메 송화소금은요 단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것들이 소화기전들을 좋게 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 분은
또 소화 효소가 떨어지시고 연동 운동이나 흡수력이나 소장 연동, 평활근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죠. 그리고 흡수력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위장 효소 분비 개수가 일로 왼쪽으로 갈수록 떨어져 있다면 걔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거를 1차적으로 잘 씹지 않고 급하게 드시는구나라고 물어보시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소화기관 1차 첫 단계가 입으로 침으로 이렇게 저작작용이 먼저라는 거. 예,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아까 그리고 푸티알린과 또 회춘 호르몬, 회춘 호르몬이 뭐지? 나오는 게 입에서 많이 씹으면 씹을수록 회춘 호르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젊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파로틴이라는 회춘 호르몬이 나와요. 네, 아까 뒤로 가보시면, 뒤로 한 가지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으로 하는 푸티알린은 탄수화물 소화하는 효소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파로틴이라는 또 호르몬이 나와서 회춘하는, 그래서 많이 저작작용을 할수록 젊어진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소비자한테 좀 팁으로 알려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몇 번 정도 씻고 삼키세요. 잘 씹지 않는 식습관 때문에 위가 많이 고장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때 박민수 그 원장님 가정의학과 서울대 교수 그 원장님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가장 많이 먹는 게 소화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죠. 약을 먹는 분들이 소화제를 너무 많이 먹고요. 여기 이제 한 분의 가족은 많이 과식을 할 걸 염두에 두고 친정에 가면 항상 소화제를 달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젊은데 그냥 소화제를 먹는데요. 과식하고. 요즘 보면 방송도 그렇죠. 소화제 항상 달고 있는 것들 많이 과식하는 게 나오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급하게 먹는 사람들이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위장 연동 기능이나 흡수 기능도 같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씹고 천천히 먹게끔. 그래서 깨작거리는 식사 있잖아요. 젓가락으로 식사하는 거. 예, 그게 옛날에는 되게 흉한 거인데요. 사실 그렇게 먹어야 돼요. 숟가락으로 다 해결하신 분 있잖아요. 국물부터 해서 반찬, 밥을 다 숟가락으로 떠드시는 분들이 빨리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찝어서 약간 쌀알 세듯이 먹는 게 사실 요즘 건강 루틴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아까 말씀드린 저작작용만으로도 위장, 소장, 대장 연동 기능, 흡수 기능을 좋게 하고요. 충분히 씹지 않으면 어떻든 효소 분비가 1차적으로 안 되고 나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췌장에서 효소가 또 많이 부족해지는 부분으로 이렇게 악순환이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보시면 췌장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한 효소들을 다 매뉴얼로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표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효소들, 탄수화물 분해하는 아밀라제, 리파제, 프로테아제, 락테아제, 셀룰라제 같은 이런 식이섬유 분해하는 효소까지 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소화효소에 도운 게 유산균. 예, 그런 부분을 드시면 되게 도움이 된다고 나오죠. 예, 그래서, 그리고, 1차적으로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대사가 안 되는 분들은 비타민 B군을 정말, 좀 메가로 드시는 것도 정말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소화가 속쓰리구나. 뭔가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돼서 효모를 드려야 되는 분도 있고요. 아까 전에 이제 비타민 B 플러스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분은 먹을 때 좀 이렇게 속쓰림이 있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런 기전을 갖고 있는 분들. 근데 증상이 없는 분들은 전 B 플러스를 더 권하고요. 좀 그런 자체, 내가 먹으면서 불편하는 건 이스티비를 좀 권하는 걸로 가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제가요, 조대호사님 저랑 비슷하세요. 근데 우선은 이게 많이 세죠. 세는 장이에요. 그래서 B 플러스를 제가 더 먹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세요.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비군이 계속 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B 플러스도 추가로 또 먹고 있는데 그건 제가 또 좋아지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대사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티아민이고 리보플라빈은 지방 대사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B6는 단백질, 아까 메티온 이런 데 단백질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죠. 얘기 책에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운동 습관. 예, 오늘도 제가 만나서 양자 측정을 한 분도, 근육이 너무 눈에 띄게 빠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0대 중반이시거든요. 네, 다르다. 예, 옛날엔 정말 이게 살성이 완전히 단단했었는데 그게 다 풀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육량이 1년에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나이살이랑 같이 물려서 더 이제 말랑말랑한 살, 막 이렇게 그냥 찰랑찰랑 이렇게 만져지죠, 정말. 그래서, 그 자리가 근육이 빠지면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피하지방, 내장지방, 예,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서 어디에 내가 쌓여 있는지 분포도는 인바디 측정을 좀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그리고 거기에 뭐 복부지방 나오잖아요. 그것도 같이 좀 하셔서 건강에 대한
부분 소비자들 같이 양자랑 연결해서 좀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 중성지방이 적절하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많아질수록 그 지방 속의 지방을 더 많이 이제 증식하게 되다 보면 나쁜 호르몬이 나와서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를 만들거든요. 동맥결화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보시면 정상적인 우리 세포 안에 중성지방이 정상 정도의 범위 안에 있으면요. 그 몸에서 뭘 만드냐면 호르몬 같은 비슷한 물질을 만들어요. 걔가 1호 물질이에요. 아디포네틴은요. 혈관을 복원해줘요. 염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요. 렙틴, 얘는 포만감을 주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포만감을 내는 게 고장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만복중추가 고장나 있으면 계속 배고픔을 느끼고 이러면서 다시 중성지방을 더 땡겨, 더 많이 지방을 축적하는 몸으로 바뀌는데, 아까 이런 정상 범위에 있던 게 내가 지방을 많이 축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로운 물질이 나와요. 그게 TNF-알파라고 하는 게 당뇨를 일으킵니다. 혈당치를 상승시키고요. 인슐린 작용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세포 속으로 영양을 잘 못 넣어주니까 세포는 또 굶고 있어서 다시 또 당을 땡겨 하니까 또 먹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또 운동 부족까지 연결되면 또 당뇨가 또 당뇨로 또 연결되고 그리고 엔지노텐시노겐이라고 하는 게 엔지오가 혈관이란 뜻이거든요. 텐시노겐은 수축이에요. 혈관을 수축하는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고혈압을 일으킵니다. 말초신경 수축으로 혈압이 상승되게 되고 그래서 요즘 가족력이랑 안 보죠. 그래서 저같이 비만한 사람들은 질병으로 보는 이유도 이런 물질들이 일으켜서 차후에 당연하게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가 올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PAI-1이 혈액을 끈적거리게 하는 물질입니다. 혈전을 쌓이게 하는. 그래서 동맥경화를 만들 수 있는 물질 이 세 가지가 만들어지면서 올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연결된 게 비만증입니다. 예. 그래서 비만증에 보시면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도 슈퍼하신 사장님이신데 이분 많이 안 움직이세요.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또 못하시고. 근데 보시면 비정상 지질 개수가 많아지고 갈색 지방 조직 이상 개수. 갈색 지방은 우리 몸을 지방을 태우는 지방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상 개수가 적어진다는 거는 이게 없어진 백색 지방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살을 찌게 하는 게. 근데 얘가 많이 떨어져 있고, 고인슐린 혈증도 좀 나타나고, 중성지방도 많게 나오죠. 예, 그런 물질을 좀 보시면, 왼쪽으로 비정상 지질 대사 개수가 떨어지면, 왼쪽으로 떨어질수록, 이제, 비만증으로 볼 수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잠깐만요. 얘는 왜 이렇게 떨어지지? 이게 오른쪽이네요. 순간 착각했네. 네, 이분은 되게 좀 좋은 케이스네요. 제가 보고도. 이거는 제가 잘못 봤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갈색 이상 개수니까 나쁜 거죠. 그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쁜 거거든요. 근데 얘가 왼쪽으로 떨어져 있는데, 요건 제가 순간 헷갈리네요. 어떻든 이게 정상 범위의 오른쪽일 거야, 아마. 예, 그래서 얘가 고장나 있으면 백색 지방이 많아서 지방이 많이 저장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걸로 보시면 되겠고, 고인슐린 혈증, 혈액에 인슐린이 많다는 건요, 인슐린은 이퀄 그러니까 혈관 내벽을 두껍게 하는 물질이에요. 인슐린이 많아지면, 혈액이 많아지면, 그래서 혈관에 인슐린이 많아진다. 그거는 혈액을 끈적거려준다. 예, 그리고 내장 지방이 쌓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상하부 세포의 이상 개수가 오른쪽으로 높아지는 거거든요. 시상하부, 얘는 신경계를 관장을 해요. 아까 렙틴 호르몬. 예, 그런 데가 고장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또 고장나서 계속 먹게 되고 중성지방이 당연히 오른쪽에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권유를 해줘라. 예, 그래서 자기 몸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은 투자다. 예, 그렇지 않으면 당연하게 아까 전에 중성지방이 과했을 때 오는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의 위험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 하시고 보면 운동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많은 특징 시간이 없다고 하고 스트레스랑 과로,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 불면증으로 또 갈 수 있는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7545라는 루틴이 있어요. 일주일에 4번을 45분 이상 운동하기. 예, 그런 루틴의 캠페인 수치도 좀 알려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단백질 아미노 일쪽에서 볼 수 있는 게 트립토판을 좀 보아야 되는데요. 트립토판에 보시면 아까 불면증이랑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트립토판이 얘가 계속 이제 우리 몸에서 계속 쓰이는 게 뭐냐면 보시면은 멜라토닌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호르몬 쪽에서 보면 송가선이랑도 연결이 돼요. 송가선에서 보면 호르몬의 부분을 이제 얘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 호르몬, 뇌에서
일부분이 대부분은 85%, 80%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세로토닌 호르몬을 마그네슘도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이 트립토판이 같이 재료가 되면서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만들어지고, 멜라토닌 호르몬 또 다른 말로 수면 호르몬, 또 다른 말로 회복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을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대부분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트립토판 쪽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 있어요, 과하게. 그래서 잠이 계속 나이가 들수록 그때 잠을 놓치면 잠을 못 드는 경우가 많아지죠. 예, 그래서 불면증 개선을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다, 1차적으로는. 예,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음, 그리고 거기에 보면 리신이 나와요. 이 부분이 많이,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첫 번째 이제 트립토판을 보고 리신을 보시면 아까 어, 송가선에서 얘네들은 이제 그 전환할 때 송가선에서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송가선을 튼튼하게 하는 물질이 리신에 관련됩니다. 그리고 분비액들, 위액, 위산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역할도 리신이 하거든요. 그래서 리신이 많이 과하게 쓰이게 되면은 위 점막의 해지기가 쉽고요. 그리고 또 갱년기, 우리가 이제 그 생식기 쪽, 갱년기 이런 쪽으로 더 빨리 촉진이 되거나 여기 있는 불면증을 더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면은 트립토판, 리신의 유실량을 보시고요. 그리고 비타민 B 369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부족하거나 마그네슘과 미네랄 중에서 철과 마그네슘의 부족도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되게끔 한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그래서 비타민 B군은 또 다른 말로는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행복 비타민. 예, 그래서 이런 비타민들도 섭취를 같이 권하시면 되겠고, 단백질과 비타민 B들을 또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까 이렇게 보여주셨던 그 표에 있는 걸 좀 보셨을 때, 여기도 보시면, 영양소로는 철분도 빠져나가고, 철분 빠져나가시고요. 예, 그리고 369. 엽산은 아까 정상이었고요. 3을 봤을 때 얘도 정상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단백질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섭취를 하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철분이랑, 예, 그런 부분들이 잘 섭취가 되고 있는지, 예, 그래서 비타민 B군과 철분이 부족하면 멜라토닌이, 같이 섭취를 하는 거. 단백질 섭취 대사에 필요한 게 또 단백질에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과 비타민 B군, 철분을 같이 섭취하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면 스트레스 분석. 이거는 혈관 앞에 보시면은 심박동, 그쪽이 빨라지는지를 원장님, 보시면 돼요. 네. 스트레스는 다음 주에 해요. 네, 알겠습니다.